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언론의 지면을 장악하고 있는 두 사람, 한동훈과 이재명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북두 시민혁명군이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모든 언론의 정치면을 이 두 사람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한번 지금쯤 시기에 한번 다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은 지난 20일에 총선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책임지고 선거를 치루었지만은 그 바람직한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지금 한동훈은 대통령 후보라든가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자기의 포부를 달성해보고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에 대한 장단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동훈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는 총선 책임론, 하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총선 책임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동훈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능력부터 어떠한 정무적인 감각까지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장점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하다는 데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또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엘리트 검사로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50대 초반으로 젊고 한창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말을 쉽게 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해서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또한 젊다 보니까 인물도 키도 훨씬하고 인물도 준수해가지고 여성 팬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자유우파에서는 드물게 팬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동훈의 겉으로 드러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켜볼 때 내면적으로 굉장히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우수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편협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로서 모든 과정을 거의 다 거쳐왔고 훌륭한데 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내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행위나 혹은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거나 혹은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인간은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합니다.
우스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장기를 아주 잘 뜨는 사람이 있어도 장기 못 뜨는 훈수 드는 사람이 더 잘 본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자적으로 볼 때 더 잘 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수한 사람이 가지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간은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 하는데 자기가 우수해서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대중들이 완전 무결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한 완전 무게를 일반 대중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자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우수한 것으로서 자기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으로서 그 면책이 되지 않고 그 완전 무결하지 못한 바보 같은 대중들이 그 자기의 완전 무게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알아채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내야 된다. 그 편협함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를 지지하게 만들고 내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가 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도 하고 선동도 하고 선전도 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비판이나 비난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본래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자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꼴짝이 낮은 데에서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 낮은 자세로서 대해야 된다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완전 무결하지 못한 사람을 설득해내지 못하고 그들과 싸우게 된다면 그 둘이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지 않으면 싸우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이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는 이런 우수한 사람들이 가지는 편협함을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로 물론 이런 편협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주변의 자극,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어서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굉장히 약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법무부 장관도 정무직이니까 정치라고 할 때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 후보도 정치에 뛰어든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언어나 태도 그리고 언어의 수식 등에서 매우 서툴고 아직까지 처음 입문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옛날 위인들이나 모든 불경, 성경이나 이런 글을 보면은 옛 성인들은 수사에 능하고 성경이나 불경 등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즉 대중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눈떠지를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직선적이다. 또는 한동훈이의 말을 빌리자면은
여의도 문법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물론 태도나 노선은 분명해야 하겠지만은 그런 태도나 노선 혹은 정책을 표출시킬 때 꼭 직선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배타적인 어떤 느낌을 갖게끔 그 직선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볼 때 정치적인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치는 전략적인 지금 한동훈이가 치중하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으로서의 정치는 조금은 전술적이고 조금 술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한 그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그 남들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앞으로 방향을 제시할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어떤 좀 편협성을 보인다든가 감수성이 약해가지고 아직 여의도 문법이라는 정치판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그 어떤 언어라든가 어떤 태도에 그 전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직선적으로 표출하고 이런 거는 전혀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듯이 정치는 협상이고 타협이다. 그렇게 한다 하면은 한동훈이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설사 협상이나 타협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뻣뻣한 편협한 자세로 인해 가지고 뒷맛이 늘 남고 개운치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성들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위험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협화음은 물론 타고난 개성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은 대통령을 향해 가는 한동훈이의 항해에서는 버려야 할 개성이다. 긴 항해를 가는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긴 항해를 가는데 반드시 버려야 할 일이다. 더구나 지금 한동훈이는 큰 정치적인 배경이나 세력이 없이 이런 독불장군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지적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은 이재명은 한국 대중들의 정서, 쉽게 말하면은 자수성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뜻과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합내하고 지낸 그 고생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은 성공 이후에 자수성가라는 것은 어떤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큰 배경이 되고 미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에만 어떤 적용되는 독특한 일은 아니고 어느 외국에서나 그 인간 승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자수성가에서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은 그 어려움을 견디내면서 모자람이 있으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고 또 어떨 적에는 기대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재명은. 그러면서 낮은 데 있는 대중들의 문법, 쉽게 말하면 대중들의 언어로 그들의 가슴 속에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은 한동훈이와는 조금 다른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대중들과 쉽게 호흡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수성가를 하다가 보니까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어가지고 타협할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생존해야 되니까.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협상하고 또 이것이 포기해야 될 일은 포기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할 적에는 반드시 고집을 부려서라도 해내는 이런 판단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성들이 정치에서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생존 본능으로 살다가 보니까 시비 혹은 옳은 일, 그런 일을 가릴 능력을 키우지 못했거나 혹은 환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큰 결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가지고 죽더라도 옳지 않는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에 있어 가지고 옳은 일 그런 일에 구별을 안 하고 사는 일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잡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도덕성의 잣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속된 말로 사람은 빨아서 쓸 수 없다. 한번 걸레는 걸레다라는 말처럼 이런 인간사에 있어서의 결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의 과거를 들여다내 보면은 성공이나 성취 혹은 성취에 매달려 가지고 옳은 일 그런 일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경쟁자에 의해서 지난 과거에서의 비리 혹은 성취를 위한 도박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볼 때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이재명이가 스스로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오늘은 전략적인 부분은 빼고 전술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확정적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수성가한 낮은 계급으로 대중들에 다가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수성가에 대해서 어려웠다. 눈물 날 일이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이런 비천한 계급 출신이라고
나를 대통령 만들기를 거부하고 있으니 대중들이 많이 도와달라 하면서 대중들을 조직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런 도와달라는 낮은 출신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당선 확정이란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질감을 가진 중도 혹은 그 중간 계급들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위기감이 조성됨으로써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이 오늘 분석해 볼 때 이 두 사람이 별이 된다 혹은 대통령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일을 예를 든다든가 어떤 뭐 그런 걸 예를 들어 보면은 곧 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오늘 따나 내일 따나 뭐 모레 따나 비슷해. 그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전문가들은 그 따야 될 시기가 딱 있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북두 시민혁명군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사에도 그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재명은 때를 잃었다. 이재명의 시간은 지나갔다. 지난 대선 같은 절체절명의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판단입니다. 오늘 김두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굉장히 무섭고 단단한 것 같지만은 유리와 같아서 다른 사람은 균열이 간지도 모르지만은 유리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라는 거는 차창의 앞유리라도 처음에는 깨진 줄 몰라요. 저쪽에 살짝 깨지기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그게 금이 싹 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 절대 권력은 유리와 같아서 워낙 무섭고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진 줄 모르는 것처럼 절대 권력의 균열은 어느 누구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균열이 생기면은 이미 그 유리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가 나가듯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이재명의 절대 권력은 김두관에 의해서 이미 깨졌다. 완전히 부서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어떤 TV에서 애꾸 무당이라고 아주 고관 대작을 한 그 무당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굉장히 점을 많이 칩니다. 되게 다 틀렸어요. 뭐 하는 이유가 자기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그 간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애꾸 무당이 말하기를 자기가 김두관의 당대표 출마를 포기시켰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의 균열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 무당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김두관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깃발을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의 시간은 지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은 지난 대선이 자기의 절호의 시간이었는데, 절대 시간이었는데 그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한의 시간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김두관의 대표 출마 혹은 절대 권력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는 이것은 절대 권력의 와해를 의미합니다. 너 죽는다 하는데도 죽기로 달라든다 하면은 이미 그 절대라는 근위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이 될 것인가 묻는다면은 이재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될 것인가? 북두 시민혁명군이 분석해 볼 적에는 한동훈은 정치적 재능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이의 장점은 엘리트고 서울법대 출신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자기의 강한 거에 자꾸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자기 주변에 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역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느 괴에 보면은 전쟁을 치는 괴가 있어요. 그 전쟁을 칠 때 그 괴에 보면은 장군들은 그 어떠한 자기들과 비슷한 장군들을 주변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장군들 주변에는 조직폭력배 같이 평소에 시장의 잡놈들을 자기 밑에 장수로 두라 하는 그런 공자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그런 거를 한 사람이 잘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전쟁도 잘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에서 보였다시피 그런 전쟁은 잘 치지만은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어떤 전투력을 싸우는데 장기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데만 매달리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는 이런 사람을 쓰고, 공자 말씀에는 농공행상에서는 국가 일은 이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지 말고 돈을 두둑하게 줘서 멀리 보내라 하는 거예요. 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주역의 공자 말씀처럼 서울 법대들을 주변에 두고, 혹은 국회의원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의 엘리트들을 주변에 둘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잡놈들의 전술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흘러다니면서 그 싸움을 많이 보고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전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 다루는 거를 제일 잘하는 놈들이 조폭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폭이라는 게 사람 장사예요. 사람. 그것처럼 이 공자가 쓴 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자나 공자 이야기를 실천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주작이 잘못 들어온 것처럼 어느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돌을 닦는다고 그래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농업 사회니까 그 농업적인 그런 예를 들은 것 뿐인데, 공자 이야기를 사업에 적용한다고, 노자의 도덕행의 이야기를 사업에 적용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자본주의로 도입하면은 노자의 이야기가 산에 가서 무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본을 들여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에 매달리라는 유의에 있지 말고, 담담한 마음으로 어떤 편견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은 도를 얻는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얻는다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막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노자나 공자를 읽고 산에 가지 마세요. 그 읽었으면은 그거를 시장판에 가서 적응을 하시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고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그러면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진실되고, 물건 팔 때 진실되고.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적에는 너는 이 도덕경을 잘못 읽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자의 제일 중요한 말이 이런 게 있어요. 앞에 서고 싶으면은 뒤에 서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가 뒤에 서려면은 앞에 서라 이건 안 가르치잖아요. 앞에 서기 위해서 뒤에 서니까 뭐든지 잘하기 위해서 가르친 책이 노자 도덕경이다. 이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파하는 겁니다. 노자 도덕경을 읽고 생활 한복을 입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노자 도덕경이 그런 걸 가르친 책이 아니다. 공자 논어가 그런 거를 가르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막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공자 이야기를 예를 많이 듭니다. 그 주역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전쟁을 칠 적에는 시장에, 지금으로 풀이를 하자면은 시장에 잡놈들을 앞세워가지고 조폭 같은 놈들을, 싸움을 평소에 많이 하고 댕기는 그런 잡놈들을 앞에 세워, 그 사람들을 중간 장군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비를 가릴 교육이 안 돼 있고 싸움에만 능하고 무조건 싸우려고 들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라 일에는 쓰지 말고 돈을 두둑하게 줘가지고 쫓아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농공행상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할까 싶어서 뭐 어떤 비리의 어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공자 말처럼 그 사람들을 써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일하는데 그 엘리트들끼리 저그들끼리의 문법과 저그들끼리의 언어로서 한동훈이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동훈은 스마트한 사람으로서 그 스마트하게 배운 거를 시장에 가가지고 돈벌이에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그 전술로서 써먹어야 되지, 그 엘리트로서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도도한 척 하는 이걸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도 금방 떠오르겠지만은 존 F 케네디 정도로 그런 사람을 흉내낼 필요가 있어요. 뭐냐? 엘리트면서 그 서민들의 욕망과 꿈을 그들의 언어로서 표출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케네디가 말한 프론티어 정신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합시다. 성취하세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즉
서울법대 출신, 검사 출신으로서의 엘리트로서가 아니라, 혹은 검사 출신의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들의 그 욕망 그리고 꿈을 그들의 언어와 태도로 표현해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편협심을 버리고 그들의 꿈과 그들의 언어를 알기 위한 마음을 열어서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이것이 한동훈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한동훈도 대통령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통해서 지금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그 사람들의 개성과 대비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자유우파는 자존심이랄까 이런 걸로서 편협하고 대중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감수성이 약하고,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수성이 약하고, 그리고 공부는 잘했지만은 정치적인 재능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우파가 그래요. 편협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강하면서 편협하고 대중들에게 길이나 마음을 열지 않아 감수성이 약하고 대중들에 대한 시선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인 재능이 없다. 그러면은 공산자파는 어떻느냐? 생존이라 할까, 성취, 개인적인 명예 혹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시비, 정의와 부정 이런 거를 가릴 능력도 없고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 오로지 생존과 성취에 매달려 있다. 이 두 사람의 대표성으로서 오늘의 한국의 정치 현실을 진단해 봤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은 이런 두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로 선택을 한다면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라는 것은 편협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남의 이야기를,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이 사회의 정의와 불의를 가려내려고 하는 사회적인 계약, 공동체를 위한 정의가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이런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의 장단점을 들여다보면서 오늘의 정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용기 백배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